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깨먹지 말고 시뮬레이터로 시작합시다.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취득의 첫걸음, 바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연습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뭐 새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연습해오고 있던 제품이고 새로 샀을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당혹스럽지 않게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사면 뭐 CD랑 이렇게 완벽하게 있죠. 우선 저는 많이 중고여서 좀 이렇게 상자가 좀 손상된 모습입니다. 우선 처음 열게 되면 이 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견고한 박스로 컨트롤러와 이제 기타 부속품들이 있고 밑에는 이런 이제 DVD, CD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리얼 플라이트인데요. 리얼 플라이트는 지금 AC 최신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리얼 플라이트 말고도 뭐 피닉스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이제 여러 또 유사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시뮬레이터 중에서 그나마 실사와 제일 근접한 그런 시뮬레이터가 리얼 플라이트 AC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 리얼 플라이트 호라이즌 에디션이라고 해서 실제 비행기를 접목한 그런 에디션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시리얼이 있습니다. 시리얼. 시리얼 나오나요? 이 시리얼은 뭐 제 개인 소장이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시리얼을 통해서 제가 이 리얼 플라이트 에잇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이제 아주 견고한 이 계란 박스와 같은 이 포장재를 열면은 이 안에 이제 이런 컨트롤러가 들어있죠. 예. 컨트롤러 또한 굉장히 세븐에 비해서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채널, 조정 채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플롭이나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토글 스위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더 쉽게 해주는 그런 셀렉트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트립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 기체는 이제 여기 오른쪽이 스로틀인 모드 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모드 2로 샀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드 1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들이 모드 1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도 어디서 이제 기술을 배우려다 보니까 모드 1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해서 스프링을 조정해서 모드 1으로 바꾼 그런 조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모드 1, 모드 2 하드웨어 변경 뭐 영상도 기회가 되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성은 이렇게 이제 그 조정기와 그리고 스페어 파트, 스프링, 그리고 트레이너 코드를 잡을 수 있는 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DVD, CD는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CD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 수가 있는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과 키맵이 있습니다. 키맵. 요거는 이제 숙지하면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보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DVD, CD는 이제 넣고 설치를 하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DVD가 용량이 많다 보니까 설치를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얘를 하드에 넣고 깔아서 구동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깔면 안 됩니다. CD로 인식되어야 깔려요. 국내 정발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CD로 이미지 처리를 해서 ISO로 변환해서 뭐 인식을 해서 돌린다든지, 그리고 SSD 하드 환경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리얼 플라이트 사이트에 가면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뒷장에 있는 요 시리얼만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리얼 플라이트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깔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언박싱이었고 이제 설치부터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플라이트를 이제 설치하기 앞서 리얼 플라이트 어떻게 구매하는지 하는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플라이트는 이와 같이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내에 정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26만원, 24만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들이 대략 20만원 중반대의 컨트롤러 포함해서 형성되어 있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10만원짜리들 보이는데 이런 것들 들어가서 컨트롤러 옵션 선택하면 똑같습니다. 20만원 중반대에서 국내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직구가 더 싸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외국 사이트를 많이 검색했는데 저도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리얼 플라이트 그 홈페이지 가면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 보니까 얼마? 179.99불, 180달러. 180달러 환율 대충 생각을 해도
20만 원 중후반대 우리나라보다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 막상 이걸 카트에 넣고 이 카트에 넣은 것을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shipping calculator를 이제 가동을 해보면 shipping calculator에 사우스 코리아 서브밋 하면은 대략의 운송료가 나옵니다. 그럼 179.99불 180달러에서 제일 싼 노 트래킹인 이제 국제 우편에선 30달러 정도 더해져서 한 210달러 정도 하고요. 그리고 페덱스 특급 우편으로 하면 한 80달러, 82달러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달러 정도 하죠. 오히려 이렇게 페덱스로 받게 되면 훨씬 더 국내 정발품을 사는 것보다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뭐 내가 좀 싸게 이런 느린 우편으로 해서 받겠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고 내가 배송료 걱정 없이 맘졸이지 않고 한번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국내 정방풀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리얼 플라이트를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내 컴퓨터에 ODD, DVD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광학장치가 있어서 CD가 플레이가 된다 하면은 그렇게 설치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면은 CD 구동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하드디스크가 요즘 발달되어 있는 SSD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는데 그걸 좀 빨리 하고 싶다면 하드로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SSD 환경에서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자, 아닌 경우에는 이제 내가 설치 파일을 구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리얼플라이트 사이트를 가서 아무리 리얼플라이트 사이트 안에서 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운로드하는 그 메뉴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에 제가 리얼플라이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호라이즌 에디션, 최신형의 호라이즌 에디션을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운로드 사이트를 왔습니다. 그 다운로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다운로드 DL 리얼 플라이트 RF8이라고 쓰면은 다운로드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리얼 플라이트 사이트에 슬래시 긋고 DL RF8이라고 입력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사이트에 입력이 되고요. 여기서 호라이즌 하비 에디션을 받을 수도 있고 호라이즌 하비 에디션 애드온 온리 이것은 기존에 리얼 플라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드온만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파일도 있고요. 또 리얼 플라이트만의 파일도 여기 3기가 정도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이트는 미국 안에서만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사이트에서 이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보이는 대로 리얼 플라이트를 3기가 정도 되는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 설치 파일 같이 이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얼 플라이트를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 리얼 플라이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제 한동안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뭐 이렇게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뭐 바탕화면이나 휴지통을 클릭해도 이런 이제 먹통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실행이 됩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잘못된 줄, 이제 나오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이제 인스톨을 원하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얘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랙팅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익스트랙팅이 다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설치 폴더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스톨 눌러주면 됩니다. 뭐 라이센스에 대한 뭐 내용도 그냥 억셉트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설치가 쭉쭉 진행이 됩니다. 뭔가 메시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톨이 컴플리트 됐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이와 같이 파일이 생기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사용자 계정 컨트롤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얼을 넣으라고 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시리얼을 넣을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얼플라이트 구매했을 때 있었던 이 시리얼을 이 양쪽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넣고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리얼 플라이트 런처가 뜨게 됩니다. 데이트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신상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패스워드. 지금 이 시리얼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지정이 되는 거니까 이 번호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번호로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다 넣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죠. 아까 개인정보 넣는 창에서 혹시라도 자기 주소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방법이 네이버에 보면 영문 주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영문 주소 검색에서 자기 집 도료명 주소를 넣으면 친절하게 영문 주소와 우편 번호까지 이제 제공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깔았을 땐 이와 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상당히 하게 되죠. 꼭 업데이트를 해서 버그를 수정한 버전으로 연습을 해야 좀 더 현실감 있게 리얼 플라이트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끝냈습니다. 뭐 컴퓨터 사양이나 통신 상태에 따라 틀리지만 뭐 처음 깔아서 이제 최신의 업그레이드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몇 버전으로 실행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버전의 날짜가 나오는데 제일 최신 버전이 좋은 겁니다. 11월 7일 날 업그레이드된 이 버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처를 다시 실행시키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에 대한 뭐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 뜨지 않고요. 여기서 런 리얼 플라이트를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 실행될 때 이 랭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랭귀지 문제는 들어가서 옵션에서 잉글리시로 바꿔주면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이제 조이스틱이 없다, 뭐 조정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냥 간단합니다. 조이스틱 꽂아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저런 메시지를 뜰 경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꽂고 한번 실행을 시켰습니다. 조정기를 꽂고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메시지는 조정기를 키지 않고 했을 때 조정기가 그 컴퓨터 조이스틱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메시지고요. 다시 실행시켜서 런 리얼 플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메시지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이제 웰컴 투 리얼 플라이트에서 기본 튜토리얼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한다던가 에어크래프트를 선택한다던가 비행장 뭐 이제 챌린지 모드 그리고 트레이닝 비디오까지 이렇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비디오도 한번 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기를 컨트롤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조작에 대한 기본기를 익히고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리얼 플라이트를 시험시키면 비행기가 이렇게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모드 1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 플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모드 2로 컨트롤러가 세팅이 되어 있죠. 보게 되면은 지금 모드 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2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땐 이 엘리베이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왼쪽에 있는 채널 3번으로 놓고 스로틀을 오른쪽으로 놓게 되면 1, 2, 3, 4, 5, 6, 7, 8, 9가 아닌 1, 3, 2, 4, 1, 3, 2, 4, 5, 6, 7, 8, 9, 10 그러니까 2번, 3번만 바뀌게 되면 모드 2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드 1으로 바꿔서 세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많이 모드 2로 하는데 이제 무인기 그리고 RC 비행기 이런 쪽은 거의 모드 1을 많이 합니다. 드론은 모드 2, 모드 1 이제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트레이닝 해줄 사람이 모드 2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는 모드 1을 따로 연습을 해서 드론은 모드 2, 비행기는 모드 1 이렇게 해서 모두 조정할 수 있는 뭐 다방면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드 1으로 세팅을 해주고 캘리브레이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따라서 모든 조정기를 가운데 맞춰주고요. 채널 1부터 세팅을 하겠습니다. 채널 1은 에일러런이죠. 오른쪽 좌우입니다. 오른쪽 좌우를 양쪽 끝으로 맞춰주고 채널 2는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아까 모두 1, 2를 바뀌었기 때문에 스로틀을 채널 2 실제로는 근데 채널 3에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채널 3 양쪽 끝으로 다 조정을 해줍니다. 저 그래픽하고는 맞지 않아요. 제가 모두 1, 2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를 다 맞춰주고 채널 6도 잘 들어오는지, 요 이제 돌아가는 스위치가 채널 6에 해당하고 모드 변환 채널 5번 그리고 7번 8번 9번 10번은 9번 맨 뒤에 있는 스위치죠. 10번 9번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스위치를 뒤로 제꼈을 때를 좀 5%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스위치를 리버스 시켜서 스위치가 들어가 있지 않게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 9번이 지금 보니까 0%가 안 잡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제 뭐 조정기를 험하게 써서 몇 번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이게 시뮬레이션용 조정기 때문에 좀 험하게 쓴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상태를 이제 저장해서 모드 1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컨트롤러 세팅이 됐고요. 아까 비행기 뜨던 위치에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기체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캐노피가 열려있는데, 이 캐노피는 그 채널 8번을 이제 작동해주면 이렇게 캐노피가 닫히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컨트롤러를 세팅을 했고요. 이 컨트롤러가 잘 세팅했는지 하기 위해서 기체를 좀 앞으로 이동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에일러론을 확인하겠습니다. 에일러론 조작을 보기 위해서 그 1번이 내비게이션이고 2번이 이제 라디오입니다. 틀어서 이제 조작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는 그래픽은 지금 스로틀이 왼쪽에 있죠. 저는 반대로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기계 자체가 모드 2로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드 1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이제 스로틀이랑 엘리베이터 위치만 서로 반대이긴 한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일러론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에일러론은 이제 양쪽 주날개, 양쪽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게 3D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일러론이 크네요. 오른쪽으로 최대 타를 쳤을 때는 이와 같이 오른쪽 날개에 방향타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고, 왼쪽으로 쳤을 때는 왼쪽 날개에 방향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올렸을 때 꼬리 날개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렸을 때는 비행기가 하강을 하죠. 이제 방향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러더는 지금 내가 러더 조종타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틀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기체를 한번 이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스로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세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하기 좋은 쉬운 기체를 추천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을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마스터해야 필드에 나가서 충분히 우리가 실기체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터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이제 우선 시뮬레이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